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겟레디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CMP 프로폴리스 트리트먼트 앰플 에센스. 제가 요즘 새살침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살침을 받고 일주일 한 3일 정도 지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뭐 붉은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새살침을 받고 일주일 동안은 그 애프터케어에 집중된 스킨케어를 쓰는데, 이제는 3일 정도 또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쓰는 제품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근데 원래 새해는 설날부터 시작이에요. 1월 1일이 아니고 이제 설날부터 진정한 새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따지면 새해 인사가 뭐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다. 지금 벌써 2월이 됐거든요. 2025년인 것도 지금 믿기지가 않는데 벌써 1월이 한 달이 지나갔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 블리스텍스 립밤인데 지금 입술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립밤 먼저 발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에센스는 이니스프리 레티놀 그린티 PDRN 스킨 부스터 앰플 쓸 건데, 얘는 이렇게 펌프가 좀 마탱이가 가가지고, 근데 이거를 제가 처음에 구입할 때 2통을 한 번에 구입해서 하나는 다 쓰고 얘를 2병째 쓰고 있는데,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첫 번째 병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도 결국에는 쓰다가 그냥 이렇게 아예 뚜껑을 열어서 썼던 기억이 있어요. 고로 얘를 2번 다시 사진 않겠어요. 이런 뭐 발랐을 때 사용감이나 이런 것도 더 좋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펌핑이 잘 안 돼서 굉장히 열이 받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레티놀의 효과를 보려면은 이것보다는 그 원래 있던 이니스프리 레티놀 앰플 있잖아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이오일보 프로바이오던 콜라겐 리모델링 세럼 패드, 여기 발라놨던 에센스 있잖아요. 에센스를 살짝 밀폐해놔서 흡수가 더 잘 되게끔 이렇게 붙여놓고 머리를 말리고 올 거예요. 이렇게 패드팩을 하려고 해도 얼굴이 크니까 아주 한 통을 순식간에 써요. 진짜 얼굴 큰 사람은 뭐 화장품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할인을 해줘야 돼. 얼큰이 디스카운트 이런 걸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새살침을 할 때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새살침이 안 아프지 않거든요? 얼굴이 크고 저는 부위도 이렇게 막 많으니까 그거를 하는데, 새살침을 시술하는 그 과정만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얼굴이 좀 작았으면은 이만큼 할 거를 요만큼만 해도 되는데, 그러면 하다못해 한 40분이면은 끝나지 않았을까. 이 고통이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뭐 얼굴을 압축시킬 수도 없고. 이렇게 머리를 말리고 왔고, 이제 요거를 떼서 흡수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크림은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크림 플러스. 제가 원래는 이거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포마드를 썼었거든요. 근데 포마드는 되게 이제 농축된 그런 느낌의 크림이에요. 포마드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으로 나왔어요. 얘는 딱 바르면은 그 피부 속까지 그 수분 같은 게 쑥 스며든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좀 이런 얼굴에 붉은기 이런 거 있잖아요. 피부 시술 후에 이런 붉은기가 되게 빨리 개선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크림은 AHC 프리미엄 앰플인 아이크림 코어 리프팅. 근데 지금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 살 되게 많이 뺐거든요. 거의 한 10kg를 뺐는데 화면에 그렇게 나오나요? 살이 빠진 것처럼 나와요? 오랜만에 찍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는 살이 이렇게 좀만 빠져도 이목구비가 좀 살아나면서 되게 이렇게 이목구비도 커지고 뭔가 이렇게 생기 있어지고 되게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이 먹고 살 빼니까 되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얼굴이 되게 안 좋다, 약간 맛이 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되게 지금 만족하는데, 저번에 이모를 되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이모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게 호선아, 너 살 더 빼면 안 될 것 같다고, 얼굴이 지금 너무 안 좋다고, 되게 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살을 빼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랬었거든요. 뭔가 이제 식이 조절을 되게 타이트하게 했었을 때여서 좀 뭔가 더 이렇게 안 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막 이것저것 다시 잘 먹고 있어가지고 얼굴이 약간 마틴가 같던 게 좀 약간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토리든 다이브인 워터리 모이스처 선크림. 요즘 피부 노화가 급격하게 와가지고, 근데 이거는 좀 다이어트랑 별개로 살 빼기 전에도 약간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진짜 자글자글해요. 그래서 아무리 막 촉촉한
쫀득하고 막 번들번들하게 해놔도 여기가 금방 말라가지고 이렇게 웃을 때 저 주름이 별로 없었거든요. 나이보다 주름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막 가로 주름이 엄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징그러워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근데 놀랍게도 그런 리프팅 레이저를 한 번도 피부과에서 안 해봤거든요. 아, 그런 거를 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여기를 이렇게 올려주면은 여기가 이렇게 막 자글거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스킨 부스터 같은 거를 해야 되는지. 아니 근데 막 지성인 사람은 주름 걱정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도대체 여기가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막 여기가 막 나중에 막 자글자글 막 그래요. 근데 뭔가 이런 증상 개선할 수 있는 시술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스를 깔기 위해 이렇게 줌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거 아이레놀 S로 여기 다크를 한번 좀 커버를 해볼게요. 다크서클은 막 얘를 막 다 가려야겠다 막 이런 생각하면은 여기 눈밑이 되게 두껍고 텁텁해져가지고 완벽하게 안 가려지더라도 그냥 살짝 쿵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야지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샘물 에센셜 물 마이크로 피팅 미스트 얘를 한번 뿌려줍니다. 그다음에 파운데이션은 바비브라운 웨이트리스 스킨 파운데이션. 이거 컬러가 베이지 컬러. 이거는 작년 여름에 바비브라운에서 보내주신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좀 약간 이제 영상 활동을 잘 못하다 보니까 얘를 소개를 못 해드린 거예요. 이걸 여름에 받고 여름, 뭐 가을 이때 계속 썼는데도 되게 지속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괜찮은 제품인데 솔직히 지금은 얘를 바르기 약간 건조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밑작업을 되게 열심히 해놨기 때문에 얘를 한번 발라볼 거고 오늘은 그냥 이런 붉은기를 좀 잘 커버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거를 또 이 바비브라운 파운데이션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근데 이거 웨이트리스 쿠션은 라이트 투 미디엄 컬러를 쓰거든요. 그때 그 바비브라운 담당자님한테 연락 왔을 때 저 쿠션은 이 컬러를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최대한 맞는 컬러를 보내드리겠다고 해서 이거 베이지 컬러를 보내주셨는데 제 피부에 되게 잘 맞아요. 오늘도 잠깐 요 앞에 나가는 건데 겟레디 찍어야겠는데? 이런 생각에 지금 굳이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도툴레 퍼프로 좀 정리를 좀 해줄게요. 얘는 물에 적셔서 좀 부푼 다음에 하는 게 좋긴 한데 지금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아까 뿌렸던 정샘물 미스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러면 픽서 미스트니까 촉촉해지고 픽싱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해줬고 제가 요즘 쓰는 촉촉한 제품들에 비해서 커버력이 괜찮긴 하지만 얘가 붉은기가 지금 너무 붉다 보니까 커버가 잘 안 되는 느낌이긴 하네요. 그렇다면은 커버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을 그 국소적으로 한 겹만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컨실러를 좀 바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막 굳이 뭐 컨실러 바르고 싶진 않아가지고 커버력을 높일 때는 퍼프를 또 대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브러쉬로 두드려주는 게 더 커버력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큰 퍼스널 톤 코렉팅 블러 팩트 라벤더 컬러. 유분이 있으면 안 될 부위만 살짝 잡아줍니다. 파운데이션을 올리니까 여기 이렇게 웃었을 때 자글거리는 게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막 얼굴 전체를 다 잡진 않고 이런 부위 있잖아요. 팔자가 유분지면은 늙어 보이니까. 그리고 눈썹. 파운데이션이 눈꺼풀에 끼지 않게. 그리고 여기 외곽 부분, 이따가 쉐딩 올라갈 부분 살짝만 이렇게. 그 다음에 쉐딩은 태그 듀얼 멀티 쉐딩 2호 모노쿨 컬러를 쓰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커버도 완전히 막 잡진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쉐딩도 너무 진하면 부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베트남 여행 갔다 와서 그때 하노이, 달랏, 호치민 이렇게 세 군데를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하노이 브이로그밖에 못 올렸잖아요. 그거를 아직까지 안 올렸는데 중간에 홍콩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달 말에 또 여행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 전까지는 올리고 가야 될 텐데 근데 아무래도 홍콩은 그때 그냥 가족들, 친척들이랑 다 같이 가느라고 패키지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는 게 없어요. 뭔가 이렇게 정보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또 찍어오긴 했는데 이거를 올릴 만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왠지 그건 안 올릴 것 같단 말이에요, 홍콩은.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그 여행들에 대해서 조금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홍콩 여행은 패키지로 갔다 보니까 진짜 갔다 오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거라고는 면세품밖에 없다. 진짜 면세를 엄청 많이 샀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그렇게 면세라도 사지 않았으면 나는 이 여행에 정말 남은 게 하나도 없었겠다. 어디를 가서 그냥 찍고 이동, 찍고 이동, 이게 너무 많았고, 그래서 뭐 어디 한 군데를 되게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보기가 힘들었다. 근데 물론 제가 자유여행을 간다고 뭐 어디 가서 막 여기에 막 역사를 공부하고 그렇게 깊이 있는 여행을 하진 않지만, 내 의지로 얕게 다니는 거랑 막 이렇게 시간에 쪼들려서 막 가야 돼 이러면서 가는 거랑은 또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별로였는데, 근데 홍콩이 진짜 맛있는 음식이 많은 곳이잖아요. 근데 가는 그런 음식점이, 그런 중국 본토 여행 가면은 가는 되게 엄청 큰 막 웨딩홀 피로 연장 같은 그런 음식점 있잖아요. 이렇게 원탁에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음식 막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거 퍼가고 이거 퍼가고 약간 그런 느낌의 식당을 다 간 거예요. 정말 맛있게 먹은 게 단 하나도 없고, 거의 한 10년 전에 가족들이랑 여행을 자유로 갔다가 이번에 두 번째로 갔던 거거든요. 근데 뭔가 그때 느꼈던 홍콩의 되게 좋은 분위기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너무 그냥 중국 같다. 홍콩의 그런 뭔가 색다른 느낌이 아니고 그냥 중국 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별로였어요. 오히려 그 반나절 갔던 마카오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카오는, 제가 맨날 마카오는 홍콩 가서 그렇게 잠깐 들리거나 아니면 경유하거나 이렇게만 갔어가지고 제대로 마카오에서 숙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마카오만 몇 박 일정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카오는 되게 좋았는데 홍콩은 좀 별로였어가지고 이번에 진짜 뭐 여행이 남은 게 없다. 이래서 다음에 또 홍콩을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눈썹은 요 아나스타샤 펜슬로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이제 뭐 달랏이랑 호치민 올리면 되는데, 좀만 더 당길까요? 이렇게 브이로그 영상에서 주절주절 거리긴 했었는데 되게 진짜 충격적인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현장을 담진 못했고 제가 이제 설명하는 그 영상이라서 거기 브이로그에 넣을지 안 넣을지 모르겠어서 지금 여기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제가 두 번째 도시로 달랏을 갔거든요. 근데 달랏은 좀 베트남 치고도 날이 좀 선선한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되게 잘 즐기고, 이제 그 다음에 호치민으로 넘어가야 돼서 이제 공항을 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달랏에는 라도 택시라고 그 달랏 지역에만 있는 뭔가 이게 예약 택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호텔 들어갈 때도 그 라도 택시를 이용했었고, 그래서 이제 공항 갈 때도 그거를 이용하려고 예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텔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택시가 딱 왔어요. 택시가 와서 이제 가족들이 다 뒷자리에 앉고 제가 이제 앞에 앉으려고 차문을 딱 열었는데, 바닥에 저도 모르게 그게 딱 보였는데 약간 뭔가 땅콩 껍질 같은 게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몇 개가. 그래서 저는 약간 섬찟했지만 아니겠지, 기사분이 뭔가 땅콩을 차 안에서 까서 드시고 껍질을 그냥 거기다가 좀 버리신 거겠지 이러면서 딱 탔어요. 타서 문을 닫고 출발을 했는데, 제가 너무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밑을 딱 봤는데 제가 봤던 그 땅콩 껍질이 바퀴벌레인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막 엄마한테, 엄마 어떻게 여기 바퀴벌레 있다고 바닥에, 그러니까 엄마가 밟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진짜 그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전 벌레 막 모든 곤충 다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막 발로 막 이렇게 밟았어요. 밟아서 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르겠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것만으로도 거의 막 패닉에 빠져서 혼비백산한 상태였는데, 좀 가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팔이 좀 간질간질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봤는데, 제 팔에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여기 팔에 바퀴벌레가 있었어요. 지금 너무 말도 안 나.
진짜 너무 놀래서 팔을 막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막 질렀거든요. 와! 막 이러면서 바퀴벌레라고 막 이랬는데 그 기사 아저씨는 현지 분이라 그런지 바퀴벌레 그런 게 되게 익숙하신지 그냥 막 웃으시고 뒤에 가족들도 막 바퀴벌레 갖고 뭘 그러냐고 저를 막 되게 타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편은 아무도 없어. 막 되게 의기소침해가지고 공항까지 갔는데 내리자마자 그 소독 티슈가 있었거든요. 소독 티슈로 여기 한 3번 닦았어요. 3번 닦고 요즘도 가끔 생각나면 여기 알코올 수압으로 여기 막 닦아요. 거의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약간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생겨가지고 가끔 이제 생각날 때마다 알코올 수압으로 그 부위를 닦는다. 그 다음에 이거는 컬러그램 음영창조 라이너 로즈 브라운 30%짜리인데 애교살 음영을 이렇게 붉은 컬러로 주면은 좀 더 그윽한 분위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되게 엄청 진하진 않아서 좀 자연스럽게 올리기는 좋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붉은기가 더 적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달라 되게 좋았어요. 거기가 진짜 덥지도 않고 괜찮았어가지고 그 베트남 사람들이 달랏으로 신혼여행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은 느낌? 거기가 좀 덜 덥다 보니까 꽃이 되게 많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막 동네도 되게 예쁘고 괜찮았어요. 그 마지막에 그 바퀴벌레 소독만 아니었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촬영 끝나고 한 번 또 알코올 수압으로 닦아야겠다. 그다음에 이거 릴리바이 레드 아이라이너로 요즘에 여기 요 점을 항상 찍고 다니거든요. 이렇게만 찍어줍니다. 그다음에 이거 샤넬 해시핑크로 블러셔를 가볍게 발라줄게요. 요즘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블러셔로 은은하게 생기를 주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과하면 안 되고 은은하게 이렇게 눈 바로 아랫부분에. 근데 또 생각났어요. 베트남 여행 또 약간 또 힘들었던 게 에어컨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디 막 박물관에 갔는데 에어컨을 안 틀어주고 거기 위에 그냥 선풍기 같은 것만 막 이렇게 틀어놓은 데가 되게 많고 그리고 쇼핑몰도 어디 들어가는 입구만 되게 시원하고 안에는 또 더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이렇게 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입술은 이거 디올 립글로우 63번이거든요. 63번 핑크 라일락 컬러입니다. 요즘 제가 되게 즐겨 바르는 립 조합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요. 여기에다가 이거 레어뷰티 베리 컬러를 발라줍니다. 요런 컬러거든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발라주면은 요즘 진짜 즐겨 바르는 조니에 립 완성. 이렇게 발라주고 이것도 레어뷰티의 하이라이터 엔라이튼 컬러인데 얘는 작년에 방콕에서 사와서 한 번도 안 발랐어요. 이거 레어뷰티 립은 그래도 요즘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얘는 진짜 어떻게 여는지도 몰라 지금. 사와서 한 번도 안 쓴 새거 상태인데 오늘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콧대랑 코끝에 광 장난 아니야. 광 장난 아니죠. 여기는 아까 그 스킨케어 막 요런 광이고 여기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오늘의 메이크업 끝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뭔가 겟레디를 찍으니까 머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너무 귀찮다. 이렇게 머리를 얼추절추 만지고 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날 되게 추워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얇은 니트 같은 거 하나 입고 추울래나? 아무튼 좀 이따가 알아서 입고 나갈게요. 지금 나갈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뭔가 이제 옷까지 다 보여드리고 싶진 않거든요. 아무튼 오랜만에 찍어본 겟레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